네, 안녕하세요.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훈입니다. 2022년과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기간마다 또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23년 경제 성장률을 2022년보다 좀 낮게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2022년에 인상한 금리 그리고 2023년에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정책을 이어나갈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, 그다음에 줄어드는 세계 교역량 등을 감안할 때 23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은행도 2022년 저희가 경제 성장률 3.4%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면 2023년에는 2.5% 정도로 낮춰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약간 낮은 리세션을 좀 겪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.0%의 아주 낮은 성장률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5.8% 정도로 특히 하반기에 소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좀 리바운드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유가는 올해에 한 100불 정도 있다면 내년도에는 그보다 한 10% 정도 낮은 91불 정도로 조금 더 안정된 이 커머디티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전망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세계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이 아마 큰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나오는 미국, 유럽, 또 중국의 PMI 지수를 보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선행 지표는 좀 경기가 약간의 하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걷어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, 특히 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올해 여전히 3% 정도로 약간의 젖은 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금리를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이행 국가 같은 경우에 그 통화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연준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어야지만 아마도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 통화정책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 10월, 1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7% 초반대까지 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가시고 있고 또 연준의 정책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FOMC 미팅에서도 다시 또 약간 매파적인 연준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정도표상으로는 한 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암시하면서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의 피벗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난 2022년을 보내면서 각국의 물가라든지 또 성장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해인 것 같고요. 아마도 23년에도 아마 물가나 또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의 어떤 무역 환경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022년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교역액 자체는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거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좀 했었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교역 양보다는 교역액 증가, 특히 이 커머디티 가격의 상승이 그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교역액조차도 조금 약간의 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교역량의 감소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있다. 특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상반기 약간의 리세션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세계 교역량은
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좀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은 물가나 세계 경제에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올해 그 보고서를 내면서 두 개의 상반된 전후반이 다른 그 2023년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. 큰 이유는 뭐 상반기 경제 성장률과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점도 있었지만, 또 뭐 부익부 비익빈 또 EM 중에서도 잘 되는 국가와 못 되는 국가의 차이가 상당히 클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. 2023년은 저희는 DM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좀 나은 경제 성장률을 좀 보이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좀 드라이브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특히 EM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빠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5.8%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아시아의 EM 국가들의 성장을 좀 지원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유가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스페큘레이션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. 저희는 내년도에 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완전히 풀리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올해보다는 좀 낮은 90불대를 형성하고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이유는 중국의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OECD 국가들,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정도 리세션을 감안하고 석유 소비량을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 지역의 소비량이 약 한 34%로 중국의 16%한 2배 정도 달한다는 걸 보게 되면 유가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다른 귀금속과 관련된 어떤 커머디티에 대한 중국의 소비는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수급 상황에 따라서는 또 2023년에도 약간의 귀금속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좀 국가별로 좀 들어가서 저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장과 좀 다른 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20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.2%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이 한 0.4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가도 저희가 한 3.2% 보고 있는데 시장은 한 3.5% 정도 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나 물가가 시장보다는 저희가 좀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성장률, 어떤 미국의 소비를 지출하는 게 견고한 노동시장 그리고 견고한 임금 상승률이 그 큰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저희는 그런 것들이 지금같이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리세션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금리도 대부분의 오늘 FOMC에서는 한 5%를 넘어가는 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4.75 정도에서 앞으로 한 번 정도 한 25bp 정도 올리고 나면 거기가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. 오늘 페드의 파월 의장이 상당히 허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했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달러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반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.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한 4.75에서 피크를 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다른 시장 전망보다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게 그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. 그런 이유로 저희는 4.75까지 미국이 1분기에 올리고 난 다음에 아마 3분기부터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내년도에 미국 금리를 4.7에서 50bp 낮은 4.25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망치가 5.8%인데요. 시장 전망이 한 4.9%, 블룸버그 컨센이 한 4.9 정도 되니까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약간의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언제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냐가 아마 가장 큰 전망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저희는 최근에 나온 20가지의 어떤 정책의 어떤
제한될 뿐만 아니라 2023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눌렸던 중국의 경제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풀 오프닝 하는 쪽으로 경제가 오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 지금까지 쌓여 있는 저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가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아마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 하면 항상 늘 걱정하는 게 중국의 주택 시장인데 주택 시장도 내년도에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들 보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유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 경제 성장률을 0.2%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장 전망이 마이너스 한 0.1% 정도 되니까 유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은행의 뷰가 조금은 더 낙관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큰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유럽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,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생각보다 유로 지역이 가스 공급이 좀 원활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비축에 대한 계획들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럽이 지금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거는 저희가 유로의 어떤 금리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아마 시장은 유로의 정책 금리가 한 3.5%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인 것 같은데 저희는 한 3.25 정도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1.7%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그건 아마 시장의 컨센이 한 1.8이니까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요.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 컨센보다 좀 높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를 생각한다면 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마켓 컨센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022년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약간 수화시라고 할까요? 강점, 약점, 위기와 기회 요인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강점이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확실성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올해 한 2.6, 2.7 정도의 성장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내수, 소비 중심으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이 경제의 구조가 상당히 좀 견고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이 경제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. 특히 최근에 이제 총 저축액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총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22년에는 약간의 그런 저축 감소가 조금 저축액 증가의 감소가 경제 내수의 진작을 좀 도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년도에 들어서는 어떤 소비나 투자의 어떤 약간의 베이스 이펙트 이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최근에 또 다른 거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게 또 다른 요인인 것 같아요. 경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노동시장 자체를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를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. 평균 임금도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치보다 높은 것이 전반적으로 2022년에 한국 경제를 이제 지탱하는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우려를 할 부분은 그래프에 보면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보다 더 트렌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도 한데요. 그 트렌드상으로 본다면 고용 숫자, 취업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2023년에 어떤 경제 성장률에 약간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취업 숫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자체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떤 노동 참여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지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보면 산업 생산이나
재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어떻게 생산은 감소하는데 재고는 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앞으로 올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하나의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, 리딩 인덱스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2022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다행히 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,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그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 같고요.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5%, 4% 후반대에 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 들어서 PPI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적어도 물가는 좀 피크는 찍었다라는 쪽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도에 아마도 가장 큰 리스크 팩터를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 주택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주택시장이 또 수요의 어떤 약세로 주택시장이 빠질 거라는 게 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. 주택시장 감소하면서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데,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스터빌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반면에, 전반적으로 소비나 이런 쪽에서에는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하면서 웰스 이펙트로 인한 소비 감소 이런 쪽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심리나 소비 심리가 전부 다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23년에 대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지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여전히 내구재의 소비가 좀 저조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올해 뭐 저희가 소비가 한 4.5%까지 증가했었던 거 보는데,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원화에 대한 저희 은행의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올해 원화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화 약세의 큰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. 최근 보면 미국 금리가 그렇게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재정 적자 이런 것들보다는 원화의 경우에는 어떤 자본 흐름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최근에 원화의 약세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의 어떤 아웃플로우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 배경에는 우리 사학개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리테일 쪽의 해외 투자 부분이 좀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. 또 외국인들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했던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서학개미 운동도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, 또 반면에 외국인들의 주식의 투자는 조금씩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화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저희가 볼 때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지분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저희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 되면서부터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MSCI 디벨롭트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WGBI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을 좀 돕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인플로우를 좀 도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특히 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에 대부분 차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더 나갈 부분이 올해로서는 좀 없다라는 게 또 원화의 강세의 어떤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좀 정리를 하면 올해 GDP 성장률을 2.7% 정도 보고 있고요. 내년도에는 한 1.7% 정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환율은 연말에 저희가 한 1,320원 정도를 보고 있고, 외국인의 투자 유입이 좀 좋아지면서
내년도에는 한 1250원 정도로 강세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